자, 한 주간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출발합니다. 진행 맡은 홀스형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지금 이 녹화하는 날이 4월 29일 네. 월요일입니다. 벌써 4월도 다 끝났어요. 아, 너무 빨라요. 시간이 참. 다 끝나가는데 네. 지난주부터 반응이 와서 그렇죠. 매우 행복합니다. 네. 시사건건 조회수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구독자 수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속도가 좀 붙고 있어서 이 정도면 창당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창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원 1000명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엄복동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죠 이제. 18만.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 패스트 트랙, 그렇죠. 이 패스트 트랙이 올라갔다가 네. 바른미래당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사실 이거 살짝 다뤘었는데 얘기가 막 휙휙휙휙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 바른미래당의 그 사정에 대해서,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바로 그게 끝나자마자 실제로 이제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신환 네. 의원,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그렇죠. 사보임, 네. 강제 사보임을 했었고, 네. 먼저 이 사보임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사보임이 실검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보임이란 말이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쓰는 말이죠. 이게 그냥 정치 용어예요. 네. 일종의 정치 용어인데 사임 더하기 보임.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세 사람을 갖다 박는 거. 네. 그걸 이제 사보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사보임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네. 위법이다, 탈법이다 그런 게 말이 있는데 네. 근데 사보임이 지금 들어와서는 뭔가 되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보임이 너무 많았어요.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에서 정한 정책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수단으로 사보임을 이때까지 계속 써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빼버린 거죠. 사실 그렇죠. 관례대로 따라간 거죠. 네. 예전에 이제 국회 예전부터 해서 국회에 같은 당이라고 왜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 하면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거든요. 소신 정치인. 소신 정치인 이러면서 소장파 요 타이틀 얻으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사보임이라는 형태로 이제 걔를 빼버리고 다른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을 박아넣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보임 자체가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법 상에서는 사보임 할 때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하자. 그 정도로 룰 합의를 본 거예요. 룰 합의를 봤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질병. 그런 그렇죠. 것들. 뭐 설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이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보임 요청을 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다 도장 다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 왜 사보임을 문제를 삼느냐. 그게 이제 민주당 쪽 의견인 거고 그래도 지금 민주주의 정신에는 사보임이라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저쪽 반대쪽 의견인 거죠. 일단은 네. 이 건이 좀 커요. 너무 크죠. 예, 일단은 선거법. 실제로 사실은 선거법을 정면에 내세우고는 있으나 사실은 공수처가 더 아픈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둘 다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게 제가 그 사보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게 그 여기 나와 있는 특임위원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그 원내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당의 대표가 이제 국회의장한테 그렇죠. 얘기를 네. 해서 네. 내가 누구를 이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임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의원 그 위원의 이제 권한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의 원내 대표의 그렇죠. 이제 권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 삼는 게 이 조항이에요. 아까 얘기를 하셨던 그 국회법 48조 이제 6항이 있는데 네. 이 위원을 개선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때 위원을 개선할 때
그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질병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걸 딱 보니까 나경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임시회 중인데 바꿨다.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거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얘기를 한 그 얘기가 있는데 48조 6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의원 본인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득이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국회의장한테 설명할 거는 그 교섭단체의 그러니까 원내 대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이야. 그게 뭐야? 아니, 근데- 국회 사무처는 갑자기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 문희상 의장이 작년 7월에 취임한 이후에 네. 임시회 회기 중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성 요청을 받았고 전부 다 제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엄청나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행동인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적인 일이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다 털고 가자는 의미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보임으로 요거 좀 물고 들어가는 거는 약간 치졸한 면이 있죠. 치졸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 국회 국회 사무처도 근데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국회 사무처가 문제가 있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때였나 한나라당 때였나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홍신 의원이 의원이 또 소신 발언하다가 네. 사보임 당했죠. 사보임을 당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맞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는 이거는 그 임원을 임명을 한 것이 그 본인이 아니라 이제 그 당에서 해준 네.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보임이 이제 정당하다. 정당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그 조항이 이제 48조 6항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다만 위원이 질병 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아니라 위원이 그러니까요. 질병 등이라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그 위원이 문제가 돼서 해석이 이제 결국은 이게 자기가 사임하겠다라는 얘기가 기존에는 그냥 그 원내 대표가 사임을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이 48조 6항에는 위원이라고 주어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오신환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원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보임이라는 게 결국은 법의 해석의 문제라서 네. 이거는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법적으로 가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문제는 자 그러면 오신환과 권은희 네, 이 두 명의 의원들은 일단은 네, 권은희는 잘 모르겠으나 권은희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네임드로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네임드로 떴습니다. 네, 이 세 명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김관영이 누군지. 네, 제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을 준비해 오면서도 네. 원내대표가 김관영인데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입에 안 붙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임팩트 있는 뭔가를 하지 네. 못했었던 정치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손학규계로 네. 불리는 사람 중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김관영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선출이 된 거잖아요. 네. 예. 민주정당에서 선출이 됐는데 네, 지금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는 거게 이제 유승민계로 불리는. 네. 그런데 또 그쪽에서도 명분이 있기는 해요. 그 당론으로 정하는 게 당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에서 당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당론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과반수는 됐지만. 지금 5.5 대 4.5쯤 되죠. 네. 거의. 예. 그러니까 그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죠. 합병 비율.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예. 그 바른미래당은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한쪽은 그 자유한국당 쪽에 붙어서 살아남을 그 길을 찾아야 되고 한쪽은 지금 여권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평화당 같은 그런 제3지대를 찾아가가지고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딱 그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자기네들도 이제 공을 세운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되게 잘생겼거든요. 네. 이분이 약간 연극하고 뭐 이랬었던 분이에요. 아. 오신환 의원이. 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이런 분이거든요. 권은희 의원은 사실 또 그 예전에 광주 쪽에서 경찰 네, 네. 목포의 딸이죠. 목포의 네. 딸이라고 네. 불리는. 불합리한 조사를 그리고 뭐 수사하는 거에 압력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서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는 행보는 약간 그때와는 결이 많이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바른미래당 창당 이래 이렇게 많은 관심이 그 당에 일어난 일에게 쏟아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박이죠. 네. 지금 이런 기회에 딱 우리가 대한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는 딱 이렇게 간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자 유승민계가 반대를 했어요. 네. 패스트트랙 우리는 반대한다. 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제 개편 법이라든지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에 대한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법에 이런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거 대안을 제시한다가 아예 없고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어쩌면 그래가지고 그 이쪽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계 의원 유승민파가 조금 이제 권은희 쪽이 이제 포함된 그 국민의당 파보다 좀 못한 행보를 보인다고 봐요. 왜냐면은 물론 그렇게 이게 다 이쪽에서는 동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권은희 쪽은 새로운 걸 냈어요. 그렇죠. 대안을 냈죠. 이번에 네. 또 그 공수처법도 약간은 후퇴한 그 정권 입장에서는 후퇴한 그렇죠. 거지만 네. 좀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가 권력 위에 권력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이제 있다. 네. 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옥상옥이 돼 본들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국민들을 어떻게 억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 그렇죠. 조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뒤로 빠졌는데 여기에서 권은희가 또 발의한 거는 한 번 더 이거를 기소권에 대해서 네. 좀 더 약화시키는 네. 한 번 더 이 걸음을 하나 더 하는 거를 지금 발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당 쪽이죠? 네. 국민의당 옛 국민의당 쪽에서는 근데 참 그쪽이 저는 더 그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 바른정당파보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의 거에 이제 뭘 숟가락을 하나 더 얹거나 뭘 이렇게 좀 다듬으면 되는데 네. 이 바른정당 출신은 바꿀 게 없어요. 왜냐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거에서 이렇게 돼야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바른정당에서도 자기네들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공수처 특검이 있는데 뭐 필요하냐, 상설 특검이 있는데 필요 없다, 뭐 선거제도 필요 없다,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기가 되게 애매한 입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공수처 관련해서는 사실 네.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법안이잖아요. 확고한 영역이죠. 예. 공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다수인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쪽, 손학규 그러니까 국민정당 쪽에서는 대안을 한 번 더 내밀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공수처법은 여기에 이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필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소불위가 되지 못하도록 필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대안이다 라는 걸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녹화 직전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게 이제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랑 네. 공수처를 묶어서 패키지로 가는 게 지금 하나가 먼저 패스트트랙 타는 게
협의가 되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이제 워낙 내부 반발이 심하니까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안에 따로 발의한 공수처법을 또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서 지금 공수처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선거제 개혁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패스트 트랙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좀 알아보기 전에는 약간 헷갈렸거든요. 패스트 정확히 어떤 건지. 트랙이가 되게 빨리 막 급행처럼 네. 쫙 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말이 패스트 트랙인데 330일이에요. 네, 하나도 안 패스트하던데. 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요즘에도. 네. 이게 말이 패스트 트랙인데 왜 그러냐면 그 법안이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는데 정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 의회로 이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예 상정이 안 되니까. 네. 계속 이제 표류하다가 시간 지나고 또 다음 그 내기로 때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표류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안에는 무조건 끝내자라고 정하는 게 이제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임위 심의가 180일 안에는 무조건 끝나야 돼요. 여기서 심의가 안 끝나도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법사위에 회부가 돼서 이제 90일 안에 처리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회의의 부의가 60일 안에 처리가 된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330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통과된 법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사회적 참사법이 있죠. 사회적 참사법이 이제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같이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비극을 가진 그런 곳에서는 특별조사위를 만들어서 이제 참사를 조사를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끝까지 가가지고 330일 지나서 이제 자동으로 표결에 넘어가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뭐 왜 안 됐는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를 했죠. 그렇죠. 이 뭐 세월호나 그런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유치원 3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한번 들어가 네, 있죠. 유치원 3법이 들어가서 현재 지금 상임위 심의에 180일짜리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반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는 사립 유치원의 그 자금 전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자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썼을 때 교육 목적 외에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자라는 원래는 뭐 2년에다 2천만 원이었는데 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협의를 둔 게 1,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을 하자로까지 갔는데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가 나온 게 1, 2년은 그냥 가만히 뒀다가 1, 2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걸로 자기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합의를 아예 거부를 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갈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에 지정을 하려면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넣을지 말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투표한 사람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이게 패스트 트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이 왜 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냐면 그쪽에 그 지금 두 가지 그 특임위원회에서 이제 법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개특위, 네. 그다음에 정개특위. 네, 그 정개특위에서는 그냥 통과가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개특위가 몇 명이 되냐면 총 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니까 11명 이상이 네.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 정의당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 바른미래당도 여기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절을 해봐야지 12명이 동의를 하는 거니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곳이죠. 선거법 제도를 개편하자라는 거는 사실상 군소정당 그 작은 정의당, 정당들이 민평당 무조건 받아야 땡큐, 되는. 땡큐. 사실은 바른정당도 바른미래당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네. 제3당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란 법은 없고 원래는 국회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된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왜 선진화냐 하면은
예전에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최루탄 던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앞에서 들어치기 매치기 하는 게 네. 하도 외신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죠. 국회가 쪽팔린다. 이제 싸우지 말고 뭔가 정상적으로 우리도 그냥 젠틀하게 한번 해보자. 네. 말로 알아. 라고 시작해서 이게 붙은 게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네. 국회 선진화법인데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렇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엄청 세게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네. 엄청 세게 했는데 네. 그럼 이거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전에는 거대 양당 체제가 조금 더 확고했었으니까 네. 스크럼 짜고 국회의장석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죠. 직권상정 때문에 네, 그런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를 왜 그걸 둘러싸고 있냐?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권한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 자기 맘대로 안건 산정 때려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의사복 못 치게 하려고 그 난리를 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의 요점은 두 개인데 한 개가 뭐냐면 직권상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네. 직권상정을 굉장히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있거나 뭐 국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직권상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올리자. 네.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안건이 안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라는 거였는데 싸우지 말자고 만들어 놓고 지금은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는 워낙에 그렇게 의장실 점거하고 직권상정을 이제 악용하는 네.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 이제 각 당에서 덩치 크고 이런 분들 되게 이제 네. 돌격대장 하시는 분들 다 막 있고 이랬었거든요. 협회장님들. 예, 그런 분들 막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동물국회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걸 하니까 이제 근데 일을 못 해. 반대로 하면 뭐 네. 법안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건 일도 안 하면 식물국회냐 이러다가 다시 동물국회로 넘어가는 동물 식물 동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결국은 싸움의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국회의장석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 앞이나 아니면 네. 아예 방 장소를 바꿀 뿐이지 결국은 싸움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회의장에서 싸우면 이게 국회법에 네. 바로 위배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죠. 네. 그래서 그 회의장 밖에서 싸우는데 왜냐면은 회의장 밖에 얼마나 멀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또 다툴 여지가 있어요. 이거를 맞아요. 네. 아주 가까이에서 싸웠다 아니면 이거 그 회의장 밖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 싸움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이 사개특위와 그 정개특위. 정개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그렇죠. 만들어지고 나서도 활동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도 마찬가지고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개특위도 좀 그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 4당이죠.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와 정의라는 그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요. 5개.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서 평화와 정의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을 이렇게 의원 수를 나눠서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까지 봤어요. 그런데 막 나오기 전에 하필이면 노회찬 의원이 별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의와 평화가 원내 교섭단체의 그치, 자격이 지위를 사라지게 된 상실했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 의원이 쟤네들 교섭단체 아니다. 정의당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심상정은 이제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위원 못 내. 라고 해서 이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유한국당에서 특위로 추천을 해줘야 그 의장이 땅땅땅 해가지고 임명을 할 건데 특위 위원을 내지를 않으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의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 늦게나마 내가지고 이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진 거고 너무 늦게 낸 바람에 원래는 작년 하반기 그 특위인데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진짜 질질질 잘 끌었네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라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네. 얘기죠. 공수처 관련돼서는. 아, 공수처가 아니라 사개특위가 계속 네, 있어서 네, 활동을 네.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판결문 인터넷 공개 제도나 아니면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등 뭐 이런 그 입법들의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18년 1월에 구성된 전반기 사개특위는 구성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쟁이 너무 심해서 아예 구성이 안 내면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리고 6월 말에 종료된 다음에 후반기 사개특위도 자유한국당이 민평당이랑 정의당 빼라. 아. 니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들 원내교섭단체 아니다. 아. 그래가지고 야, 니들 어차피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네. 이제 자한당에 네.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정의당이 빠지고 그 자리에 무소속이 들어갑니다. 그 무소속이 누가 들어가냐면 당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라고 하면서 이부망천 그분. 네, 이부망천을 얘기를 했던 그 정태옥 씨가 이제 무소속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한당 한 명 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8명, 자한당 7명, 사실상 7명. 네. 왜냐면 지금 복귀했거든요. 7명, 바른미래당 2명. 아, 그럼 복귀 또 하셨 당에 또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당에서 아닌가요? 다시 받아준 거예요? 네, 받아주죠. 받아줬어요. 말 실수했는데. 당원권 제명했다가 다시 받아줬구나. 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태욱 의원은 이제 그 말을 하고도 다시 아직 자유한국당에 이제 와, 그 선거에 진짜 타격을 입힌 선거에 멘트였는데. 치명타 입혀놓고 이제 네, 그래서 탈당한 다음에 뭐 다시 돌아왔죠. 와. 뭐 그런 곳이니까요. 아니 뭐 특별한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네. 참 대단하다. 역시 뭐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바른미래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2명 중에 네. 한 명은 바른정당이었고 네. 한 명은 뭐 국민의당 출신을 출신. 보내겠죠. 보통 2명을 보낸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번에 오신환 의원이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안 통과가 안 돼. 10명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11명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11명이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전에는 6명이었기 때문에 사당이 합의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실상 7명이기 때문에 사실상이 아니라 7명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반대가 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된 거예요. 진짜 그 바른미래당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캐스팅 보트가 이 기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부망천에 그 분이 무소속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7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망천 이분이 만약에 이쪽에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그분도 스타덤에 확 올랐을 텐데. 뭐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 정도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 공수처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 무소속이 아니라 이미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복귀했으면. 무슨 김정은 비핵화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미 복귀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비핵화하는 소리에. 그래서 이게 그 오신환 의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급하게 오신환 의원을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당하게. 아니 네. 그쪽은 이미 당론에서도 반대예요. 12대 11로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반대인데 근데 여기 가서도 자기는 반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좀 더 당이랑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난 여기 찬성할 수 없으니까 바꿔달라. 내가 이 위원회에서 바꿔주고 난 본 회의 가서도 난 반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 본회의 가가지고 찬성 반대는 의원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좀 더 낫지 않았느냐. 당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거는 이 방식인데. 네, 그게 좀 더 이제 깔끔한 일처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건데 개인을 좀 더 이제 띄우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할것 당이 같아요, 이게. 튼튼하면 그렇게 네. 하겠는데. 그렇죠. 당이 부실한데 나부터 살고 봐야지 오신환 입장에서는. 네. 오신환 의원은 지금 어쨌든 전국구로 그렇죠. 떴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연당이 받아줄 만한 투사가 됐어요. 이현주에 이어서 이제.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딱 보면 야구에서 한 8등 9등쯤 하고 있는 팀이에요. 네. 거기서는 플레이오프 못 가요. 네. 이미 못 가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자기 성적만 챙기면 돼요. 그렇죠. 개인 성적 위주로. 그렇죠. 개인 성적 위로 그렇죠. 무슨 팀 배팅이야. 팀 배팅 이런 거 필요 없는 그럼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한 방 노리는 게 낫지. 그게 낫지. 우익수 플라이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무슨 밀어치기라고 있어 여기서 그런 거 없거든요. 풀스윙 해야죠.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오승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떠올랐고, 네.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 이제 권은희 의원의 이 개정 공수처법, 네. 그래서 이게 공직자의 범죄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로 좀 한정짓자, 이거랑 그 다음에 이 기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제 개정한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네. 법안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범죄와 연루되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시선을 반영하고 있냐면은 고위공직자의 위치에 가면 어쩔 수 없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거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리스크를 질 수 있냐 없냐를 따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부패는 정말 그건 단죄해야 될 범죄지만 네. 근데 정치 보복의 형태로 직권 남용을 썼던 사례가 이때까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직권 남용까지 넣어서 공수처에서 해버리면 이게 정권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산하기관장을 칠 때 어떤 정부의 아무리 깨끗한 기관장이라고 한들 털면 직권남용은 100% 나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거는 직권남용 같은 거로 악용될 소지는 빼고 거의 직권남용을 특정한 거예요. 지금 거의. 예. 부정부패는 무조건 털어야 되는 거니 여기로 좀 한정을 하자.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골면 귀걸이 못하게 하는 게 권은희 의원 발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권은희 의원의 이 발의안이 생각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내용이었으면 사개특위를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쩌면 그런 그 좋은 그런 명분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조금 더 우리의 그 바른미래당 혹은 국민의당의 파워를 그 너무 이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하나 더 트는. 아니 뭐 근데 네. 그치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걸?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게 바른미래당이 네. 대한정당으로서의 뭔가의 네. 이 희망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없고 유승민계 쪽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한다라는 게 지금 유승민의 인터뷰를 보면 사보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패스트를 태우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그냥 이거 말고는 공수처나 선거제 개편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도 지금 언론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정치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답답한 게 제가 좀 바른미래당 편들고 있어서 이상하긴 한데 네. 아 저도 바른미래당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말했어요. 네. 아무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안 실어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 찾아보면 요 안을 거의 비슷하게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치만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가 없었는 걸.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를 이제 카드로 네. 다시 꺼내 지금 다시 들어줄 얘기할 수 때 있잖아요. 이게 요약 버전인 거죠.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권은희 의원 안과 지금 그 안에 그러니까 저쪽 대척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약간 양보를 해서 기소권은 있지만 범죄를 한정시키고 부패로 여기서 한정시키고.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개념이 아까 말한 그 개념이라니까요. 이게 정권 바뀌었을 때 단죄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자. 그 개념으로 이때까지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유승민이 이렇게 주목 받을 때 지금 유승민 인터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선 이후로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때는 그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식으로 공수처 개혁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라고 하는 생각해요. 순간 자유한국당 카드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보수의 카드가 날아가는 거죠.
진보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유한국당 행이 아니라 네. 보수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면 민주당 쪽으로 네. 이제 프레이밍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뭐 이거는 이 건이랑 상관은 없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지금 의원인가요? 네. 아무튼 유승민의 최대 목표는 더 이상 대선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구에서 출마해서 당선이라고 봐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후보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목숨 거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게임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네. 지금 바른미래당은 망하고 있는 팀랭을 뛰고 있는 망하고 있는 랭크 게임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당 출신 바텀이랑 네. 탑이랑 겁나 싸우고 있어. 네. 근데 난 정글이야. 네. 누구 편들면 망해요. 네. 그때 베스트는 닥치고 이니시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거나 지거나. 그래서 게임이 빨리 끝나. 근데 거기서 이제 채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괜히 게임만 길어져요. 무조건 지는 건 확정. 무조건 지는 거 확정이고. 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 편까지 드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유복한 집안에 유복한 자제고 그렇죠.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역구는 그냥 아무리 망해도 지금 대구 동구에선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낙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말 그 자기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그 공수처 개선이랑 다른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중재안을 내놓는 순간 저는 대구 동구에서의 그 지지율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보수의 색깔을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거를 지지하는 순간 보수 코어 지지층들의 등을 돌릴 수 있다. 네.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에 좀 더 나은 보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승민 그렇죠. 그리고 그 대구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은 절대 빨갱이가 아니고 보수인데 조금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똘똘하고 얘기하면 꼴통 보수가 아니다. 네. 이런 거잖아. 하지만 꼴통 보수들도 어느 정도는 좋아해 주는 그게 있는 빨갱이는 거예요. 아니고 꼴통 네. 보수도 아닌 약간 네. 요런 포지셔닝이었는데 공수처를 어쨌든 개선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제안을 하는 순간 빨갱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승민 의원의 답답함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네. 그리고 선거법 개정 반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얘기도 안 하죠.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다, 어떻게 하면은 찬성, 지금은 반대. 이거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죠. 네. 지금 이거는 이게 아니고 요거에 기반으로 둔 요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왜 얘네들이 얘기가 더 합리적인지 그런 거 이제 여기 나와있던 국회법 48조 6항을 들어가면서 이러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을 내리는 건 안 된다. 다시 오신환 의원 복귀하고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의 당론을 그 2명 찬성해서 2명 반대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반대를 해.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올라온 법안이 문제가 있다.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럼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가 빠져 있으니까 제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유승민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성의 영역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감성의 영역으로 대화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장해야 될 정치인 유승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대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옥상홍이다 이거죠 그냥. 네. 안 그렇기도 된다. 하고 악용될 거다. 기존에 특검이 있는데 뭐하러?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모든 당의 그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당에서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빼놓고 개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패스트 트랙이 들어간 게 합의를 이게 본 회의에 결정이 돼가지고 패스트 트랙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선거법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정되는 기간도 이게 말이 패스트지 너무 오래 걸리죠. 330일 동안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굳이 뭐 이 패스트 너 이거 안 하면 이대로 패스트 트랙 갈 건데 논의 안 할래라는 느낌으로 가서 그 회의를 한 다음에 기존에 올랐던 패스트 트랙 내리고 새로 우리가 합의한 거를 이제 올리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건설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반대. 공수처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이거 보면 반대가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근데 그 절대 큰 야당은 반대가 아이덴티티여요. 원래. 근데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법이 이렇게 개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니 싫은데 이유가 어디 있어? 싫으니까 싫은 거지. 그러면은 근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아예 그냥 공수처 필요 없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30%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지지율이.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여기까지가 이대로 가면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껴안았어요. 무조건 이제 문재인 하면은 바로 알레르기 일어나는 사람들, 네. 좌파 하면은 막 알레르기 일어나는 사람들은 네. 많이 흡수하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권 정당으로 올라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완전히 망가진 당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당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걸로는 이대로는 여기서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40% 50% 갈 수 이런 식으로는 못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50%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거제 개혁을 막으면 돼요. 그게 굉장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인데 지금 소선구제 제도잖아요. 네. 소선구제 제도는 지금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제도예요. 유리한 제도. 그래서 지금 선거제 개혁만 막으면 35에서 40% 정도의 지지만으로도 예전에는 다수제를 먹었잖아요. 다수당을 맞아요. 먹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 경험이 그대로 체화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몸에. 그때 당시에도 지지율은 뭐 50% 이랬던 적은 별로 없죠. 없죠. 항상 40% 언저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디베르제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디베르제의 법칙이 뭐냐 하면 소선구제도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을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에 정당 명부제 큰 선거제 제도는 다 여러 정당을 만들어낸다. 네. 그런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선구제 제도예요. 맞아요. 굉장히 작은 소선구제 제도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제도는 본질적으로 거대 양당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요. 근데 그 제도에서 지금처럼 지역 감정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사표라는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영남에서 사표가 있고 전라도에 사표가 있지만 근데 전라도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사표가 없어요. 표가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50% 이상의 민주당 쪽 표가 사표인 거죠. 하지만 그나마 영남 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30% 40% 정도의 지지는 받잖아요. 그럼 또 그게 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소선구제 제도를 유지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승리 전략인 거예요. 지금에서는 유일하게 보이는 한타각인 거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뭐 선거제 개편은 사실은 근데 공수처법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저도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좀 조사를 했는데 네. 조사하면서 본 책 중에 하나가 네. 이 2011년에 문재인 김윤회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 있어. 근데
이쪽 책은 표지 색깔만 보면 돼요. 네. 표지 색깔만 보면 이게 누구 쪽 노란색이야. 시각에서 쓴 책인지 볼 수 있어. 아 그런데 우리도 시사건건도 노란색인데 그러네. 우리 그래서 만든 건 아니야. 아니야 뒤에 나이스 게임 TV는 파란색이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옆에 노란색이 있다는 거. 파란색 노란색? 우리 빨간색이 없네. 아 빨간색 지금 그러네. 우리가 구독자가 늘어나려면 지금 가슴에 빨간색 전발 제가 잠발 입고 올게요. 저 의자라도 제가 빨간 잠발 입고 와야겠어요. 사실은 유튜브 쪽은 보수 쪽이 그러니까 뺀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검찰 쪽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대한민국이 항상 네. 문제였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찰이 일단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소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제 막 수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검찰에서 막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그렇죠. 경찰을. 극단적으로 나왔던 예로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게 한 1900 몇 년이었는데 검찰에서 30세 검사가 모든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을 거예요. 30세면은 그렇죠. 사실 사법고시 합격하고 몇 년 안 한 네, 사람이 그렇죠. 와가지고 피도 안 마른. 그렇죠. 저희보다 어렸잖아요. 그렇지. 와가지고 이제 5, 60대는 그런 경찰 고위층까지 이제 다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판사도 막 지금 우리나라가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판사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너무 일할 게 많기도 하고 또 뭐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의 대부분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검사들이 이제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99%에서 97% 정도가 항상 유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사실상 경찰이랑 판사, 재판부랑 그 사이에서 그런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출신 사람들이 법무부로 들어와가지고 안쪽에 있는 행정부를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극단적으로 봤었던 게 김기춘을 그렇죠. 볼 수 있었고 네. 우병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국회로 가서 입법부에도 장악을 하는 게 많이들 얘기하는 좀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공안검사 자유한국당 쪽에 출신들의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 네. 예. 심지어 이번 정권을 한번 보세요. 자유한국당 누굽니까? 황교안. 황교안이죠. 예, 황교안 대표. 황교안이 공안검사 출신이죠. 출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의 개혁 절대로 반가울 리가 없어요. 지금 이미 이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검찰 쪽에서 왜 해야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대놓고 드러낸다고 그렇죠. 얘기를 뜨뜻미지근한 하더라고요. 검찰은 네. 이걸 사실은 검찰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대통령 때려잡고 재벌들 때려잡고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조폭 잡고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진짜 무시무시한 애들을 잘못한 거를 범죄를 잡아내고 이런 게 사실 네. 검찰의 어떤 꽃인데 이걸 지금 따로 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위공직자들은 따로 여기서 요걸 다 관리를 한다. 뭐 여기서 이거 크죠, 되게. 그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서도 이 책에서 얘기를 나왔지만 이 책은 2011년에 나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공수처를 또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막 하자는 거죠 하는 네.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니까요. 네. 근데 심지어 그때는 이번에 공수처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게 왜 국회의원은 빠졌냐. 국회의원이 빠져 있는데 있거든요. 그때 여기에서 후회를 한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노무현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국회의원을 빼서라도 통과를 시켰어요. 공수처를 통과를 일단 시켜놨어야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추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때는 국회의원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뜨뜻미지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나요? 국회의원 빠져 있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체크가 아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은 빠져 빠져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저도 빠진 걸로 네. 정말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은 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런 걸로 지금 뭐 딜을 치냐?
뭐 이렇게 또 막 또 이제 반발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전 이게 선거법 제도 개혁이랑 연관을 지으면 저는 전혀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은 불리한 거니까요. 그 거대 양당제가 무조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쪽 뭐 영남 쪽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호남 쪽은 민주당이 먹은 다음에 이 안쪽에서 수도권 같은 데서 좀 수도권이- 싸우든지 말든지. 수도권이 워낙에 자유한국당 지금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라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 먹고 네. 영남 주고 네. 수도권 호남 먹자 뭐 이런 전략으로만 가도 네. 남는 장사죠. 근데 비례로 들어가 버리면은 또 뭐 거기서도 뭐 이렇게 많이 또 그쪽에 있는 사표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저의 정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네. 그 망상? 네. 뭐 그냥 공상 이렇게 공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공수처가 통과가 돼서 만약에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건이 있잖아요. 김학의 윤중천 사건. 그리고 김학이랑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게 있었잖아요. 별장 안에 누가 있느냐. 별장 안에 누가 있었냐. 아. 근데 이게 그게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장자연이랑 같이 술 마신 사람 누구냐도 안 나오고. 만약에 공수처가 생겨서 여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터졌을 때 심지어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상입니다. 뭐 정확한 얘기 네. 아무것도 근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만약에 그 별장에 갔던 사람 중에 황교안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작살나요. 아 그렇죠 그거야 아,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황교안은 말이죠. 크리스찬이라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나오면 대박이긴 하지. 나오면 초대박이지. 나 볼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그래서 나 볼래. 그거는 뭐 진짜 만약 그러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저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적인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윤중천이 또 얘기를 뭐 마치 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찍은 게 맞다 뭐 이러면서 네. 김학의가 맞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뭐 얘기도 했죠. 했고 네. 그리고 뭐 또 뭐 자기가 뭐 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그 김학의를 돕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납치해서 특수강간을 했으면 네. 공소시효가 길어지는데 성매매 여성을 이렇게 네. 공급했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또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될 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얘기를 하면은 네. 김학의는 걸려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범죄가 사실 밖으로 되게 막 치명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성범죄는 사실 지금 거의 수사가 되지 않고 그 뇌물수수 혐의가 계속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윤중천이 얘기를 하려면 나 뇌물 줬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도 저는 그 윤중천이나 그 김학의 사건이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윤중천에게 변호사든 뭐 누구든 그게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법적인 그런 조언이 충분하게 그랬을 수도 들어가고 있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패스트트랙 때문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 관련된 네. 부분, 선거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얘기랑 선거제 관련된 이야기랑 그래서 정치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네. 예. 자, 과연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게 4월 29일 오늘자로는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걸로 그러면 이걸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정리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반가라지 계속 싸울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지 돼요.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되는 것보다 자한당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권은희 의원 것도 받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받는 걸로 거의 결정. 네, 민주당 그러니까, 결정이 됐고요. 네. 네. 뭐든지 일단 줘라. 네. 얘기하자는 그래 어떻게든 좀 한 걸음이라도 좀 앞으로 나가보자 약간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은 받아서 진척을 시키자라는 뭐 스탠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흐지부지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선거제 개편과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 하나로는 좀 많이 봐주셔야 될 텐데. 네. 긴 주제라서 이걸 많이 봐주셔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약을 팔아볼까? 제목을 잘 뽑아야 될 텐데요.